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무그룹 감사실의 시린 칼날과 그 속에 감춰진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가장 날카롭게 해부하는 드라마 분석 채널입니다. 지난 9회 엔딩에서 사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주인아 실장의 포옹 사진 스캔들이 이번 10회에서는 해무그룹의 차기 총수 자리를 둘러싼 거대한 권력 암투와 얽히며 그야말로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역대급 폭풍을 몰고 왔네요. 자신을 버리고 권력을 쥐었던 과거의 연인 전재열의 파격적인 희생과 이를 비즈니스 카드로 이용해 남편을 왕좌에 앉히려는 오현영의 소름 끼치는 지략, 그리고 주 총장을 얼어붙게 만든 박아정의 재등장까지. 10회에서 펼쳐진 그 치열한 기록들과 다음 회에 마주할 파국의 뇌피셜을 압도적인 디테일로 아주 깊숙하게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10회의 지작은 폭로의 대가로 파멸의 벼랑 끝에 몰린 박아정 비서의 서사였습니다. 자신이 신처럼 모시던 전재열 부회장을 지키고 주인아를 추락시키기 위해 발송 버튼을 눌렀던 아정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재열의 서슬퍼런 분노였죠. 사진 속 남자가 재열 자신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재열은 메일의 발송처를 확인하기도 전에 아정이 범인임을 직감하고 그녀를 단칼에 해고해버립니다. 눈물로 애원하며 재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아정의 비참한 퇴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뒤틀린 집착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듯 보이네요. 하지만 이 비참한 퇴장이 결국 해무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복수의 불씨가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편 주인아 실장을 구하기 위해 열린 징계위원회는 세 남녀의 희생과 야망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였습니다. 참고인으로 주저없이 걸어들어온 노기준은 이미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었을 각오를 끝마친 상태였죠. 기준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 앙숙과도 같던 전재열 부회장을 따로 찾아가 감히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메일이 발송된 물리적 증거가 있으니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 덤터기를 씌우라고 말이죠. 자신이 해무그룹에서 매장당하더라도 이나의 명예와 감사실장이라는 직위를 지켜내겠다는 기준의 투박하고도 숭고한 사랑은 언제나 리스크만을 계산하던 이나의 심장에 거대한 죄책감과 흔들림을 안겼습니다. 기준의 허위 진술 의도를 눈치채고 그를 막아서기 위해 이나가 입을 열려던 그 찰나, 장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전재열의 폭탄 발언이 터져나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노기준이 아니라 바로 나, 전재열입니다. 부회장 전재열의 이 자학적인 고백은 징계위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재열은 과거 두 사람이 깊은 연인관계였음을 스스로 폭로하며 이번 사진 속 포옹 역시 이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짓이라며 모든 도덕적, 법적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과거 권력을 위해 이나를 버렸던 비겁한 서사를 가졌던 재열이 마침내 이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회장 직위와 후계자 자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은 셈입니다. 이 파격적인 희생 덕분에 이나는 순식간에 불륜녀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스캔들의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죠. 하지만 멋진 척 책임을 진 재열에게 돌아온 것은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본처 소생이자 눈엣 가시였던 재열을 처단할 기회만 노리던 전무태 회장과 전성열은 눈이 뒤집혀 재열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가혹한 압박을 하하죠. 사면 초가에 몰린 재열을 구원한 것은 뜻밖에도 그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던 아내 오현영이었습니다. 현영은 전무태 회장에게 잔뜩 깨지며 후계 구도에서 퇴출당하기 직전인 재열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대한 비즈니스 카드를 던집니다. 자신의 친정 가문에서 극비리에 구상 중이던 천문학적 규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를 해무그룹과 합작하겠다는 미끼로 전무태 회장의 탐욕을 자극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현영이 내건 조건은 가히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바로 남편 전재열을 해무그룹의 차기 총수로 임명해달라는 것이었죠. 현영이 재열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토록 처절하게 그를 왕좌에 앉히려는 진짜 이유는 앞서 추리했듯 재열이 가진 비자금 재단과 친정 가문의 금융 카르텔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열이라는 꼭두각시가 반드시 해무그룹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열의 몰락엔 곧 현영 자신의 권력 기반 붕괴를 의미하기에 그녀는 남편의 치명적인 스캔들마저 비즈니스로 덮어버리는 재벌가 사모님의 잔혹한 지략을 보여준 것이죠.
이로 인해 다 잡은 고기를 놓치고 후계 구도에서 순식간에 밀려버린 전성열은 미치고 팔짝 뛸 상황에 직면합니다. 눈앞에서 동생에게 회장 자리를 내주게 된 전성열은 재열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방금 회사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박아정 비서에게 접근하죠. 재열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대한 증오만 남은 아정을 거액의 돈과 복수라는 달콤한 미끼로 매수하여 재열과 이나를 한 번에 파멸시킬 치명적인 무기로 쓰려는 전성열의 비열한 서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전의 날, 해무그룹 주주총회장이 열리고 전무태 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아들 전재열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안건을 상정하는 순간, 극의 텐션은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전성열이 이의를 제기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재열이 그동안 조성해온 거대한 비자금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고 감사실장인 주인아가 과거의 사적인 정 때문에 이를 조직적으로 덮어주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감행하죠.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증명할 산증인으로 전성열의 손을 잡은 박아정이 당당하게 주총장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정의 도끼 어린 모습을 바라보며 노기준과 주인아, 그리고 단상 위의 전재열까지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연실색하는 강렬한 쓰리샷은 10회의 역대급 엔딩을 장식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회 예고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11회의 서사를 날카롭게 예측해본다면 주총장은 박아정의 폭로로 인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정은 재열의 비서로 일하며 모아두었던 비자금 재단의 핵심 장부와 이나가 이를 조사하면서도 공식 문서화하지 않고 통제했던 감사팀 내부의 기밀 자료를 주지들 앞에 당당히 공개할 것 같네요. 이로 인해 재열의 회장 취임은 무기한 보류되고 이나 역시 기업 비리를 은폐한 묵인 조자자로 몰려 직무정지라는 최악의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격은 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법이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나의 곁에서 노기준은 박아정이 전성열에게 매수당하는 과정에서 흘린 결정적인 단서나 오현영 가문이 이 재단 비리의 진짜 몸통이라는 증거를 감사팀 특유의 집요함으로 다시 추적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나가 재열의 재단을 덮어준 것이 아니라 오현영과 전성열이 결탁해 해무그룹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더 거대한 음모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있었다는 진짜 감사보고서가 기준의 손을 통해 주총장의 판도를 뒤집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뒤집었었던 재열과 그런 재열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영혼까지 판 현영, 그리고 서로를 향한 단단한 신뢰로 이 거대한 권력의 덫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이나와 기준. 과연 박아정이 쏘아올린 복수의 화살이 누구의 심장을 뚫게 될지 해무그룹 감사실의 잔혹한 밤은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 같습니다. 다음 11회에서 마주할 그 통쾌하고도 시린 반격의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